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무원 준비생분들을 최종 합격까지 끌고 가는 든든한 멘토 하나쌤입니다. 이스타항공 채용이 또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최종 발표가 며칠 전에 났는데 아무래도 이제 승무원분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본격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 있다 보니까 또 채용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진작에 많이 뽑았으면 좋았는데 또 채용이 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타항공은 원하는 그런 승무원 상이 확실한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또 채용을 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1번 항목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1번 항목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향성, 의도, 소재, 예시까지, 구조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조스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는 거 아시죠? 이스타항공 최다 합격 5명 최종 합격했습니다. 54명이 이제 입과하는데 거기에 거의 10%가 붙어서 이분들 자소서 특징, 스펙 이런 것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스타항공 이번에 자소서 합격생 예시, 그 다음에 자소서 예시, 합격생 분석, 기출문제, 전형별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깨알같이 적어서 120페이지 분량의 자료집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이제 서류 합격하시는 분들 이스타항공이 TUA처럼 좀 토익 많이 보나 이런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부터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류 합격하신 분들 좀 분석을 해보니까 나이대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의외로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 분은 많이 없었거든요. 24살에서 31살까지 있는데 의외로 27, 8, 9이 50%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나이가 비교적 있으신 분들을 좀 많이 뽑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24살, 5살 분들이 20%밖에 안 돼서 굉장히 좀 나이가 아주 어린 분들을 이번에는 좀 많이 뽑은 것 같진 않습니다. 서류에서. 전공 부분도 보면은 항공과 분들이 한 40%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술 계열, 의료 계열, 그 다음에 어문 계열, 상경 계열 굉장히 골고루 뽑았습니다. 그래서 항공과 분들 일부러 많이 뽑은 것 같진 않아요.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도 지방 4년제, 지방 2년제, 서울 4년제, 서울 2년제 뭐 골고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해외대 출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해외대 출신 분들이 한 15% 정도 서류 합격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학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서류 합격하신 분들 어학을 보면 700점대가 한 30%, 800점대가 30%, 그 다음에 오픽이나 토스만 갖고 붙으신 분들도 2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900점대 되시는 분들은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주 높으신 분들은 없었었어요. 그래서 700점대가 조금 7, 800이 좀 평균이고 생각보다 오픽 토스만 갖고 붙으신 분들도 많다. 서류 합격 되게 많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격증은 안전자격 자격, 안전 관련, 의료 관련 자격증 따신 분들 좀 있고 안전 관련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실제 서합의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60% 정도 돼서 자격증은 크게 좌지우지한 것 같진 않습니다. 경력이 좀 재밌는데 서비스 경력이 있으신 분들 80%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교육업계, 판매직, 사무직 이렇게 경력은 거의 90% 정도가 다 있으셨어요. 서류 합격하신 분들. 그래서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10%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력은 좀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토익은 오픽, 토스 이런 부분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 자격증도 아주 서류 합격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진 않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께 굉장히 간대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합격하신 분들 더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멤버십 영상에다가 실제로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가 임원, 실무 임원까지 다 받으리다 보니까 최종 본 친구들이랑 직접 인터뷰해서 어떻게 자소 썼는지 답변했는지를 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적인 인터뷰 소재나 어떻게 썼는지 듣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합격하신 분들 나이를 말씀드리면 만 29세, 그 다음에 만 25세, 만 27세,
그 다음에 만 29세, 만 28세 나이가 좀 있어요. 저희도 나이가 좀 있고요. 전공은 일문과, 호텔경영학과, 항공과, 경영학과, 어문 네 이렇게 좀 골고루 있고요. 토익도 700 중반, 700 초반, 700 초반, 토스 900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저희 분들은 서비스 경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오래 일했던 분들, 콜센터에서 일했던 분들, 그 다음에 올리브영 포함해서 다양한 곳에서 일했던 분, 그리고 외항사에서 잠깐 근무하셨던 분들,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경험 다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특별한 분들이 뽑힌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첫 지원에서 붙으신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면접을 좀 보셨던 분들이 뽑혔고요. 한 분이 이분도 영상 탈락 경험 있으시네요. 모든 분들이 영상이든 진에어든 면접을 보신 경험은 다 2번 이상 있어요. 그래서 이스타항공이 굉장히 솔직하고 진솔하고 내 강점을 잘 어필해야 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인생 최초의 면접이다 이런 분은 없었습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소서 합격 포인트도 자소서도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여러분 이거 궁금하시잖아요. 일단 이스타항공은 여러분들이 보통 저희가 이제 자소서 쓸 때 회사랑 나랑 연결해야 되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내 스토리랑 키워드랑 좀 연결해 보려고 노력하시는데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사심을 정말로 많이 녹이셨는데 어느 정도로 녹였냐면 저는 이스타항공의 기사가 기억이 나고 그게 생생히 어떤 부분에서 기억이 나고 또 실제로 이스타항공 탑승했을 때 이스타항공의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을 승무원들 서비스에서 느낄 수 있었다. 이 정도로 굉장히 회사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를 생생하게 나만의 어떤 인사이트로 담으셨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회사의 고민 앞으로의 방향성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회사 전체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타항공이 적극적으로 어떤 걸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나도 이런 고민을 해봐서 실제로 내 경험을 통해서 이스타항공이 앞으로 너네 고민을 승무원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이겨낼 수 있어 라는 강한 의지를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의지만 담은 게 아니라 회사의 고민을 맞대서 대단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회사에 대해서 밀도 있게 좀 이해했고 그거를 되게 본인의 의지를 담아서 뾰족하게 잘 쓰셨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경력들을 잘 표현하셨는데 근데 그게 이제 회사가 좋아할 만한 상황들을 잘 골라서 보여주셨던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승무원으로서 일하셨던 분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기내 안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 굉장히 긴박했던 상황에서 동료들과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같이 이겨냈는지, 어떤 본인들의 어떤 노력이나 대화를 통해서 이 상황을 이겨냈는지 그 부분을 좀 잘 묘사하셨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영에서 일하셨던 분들은 이 올리브영 이벤트랑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때 이런 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역할 분담이라든지 본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냈던 그 장면을 잘 어필하셔서 내 스토리나 사례에서 이스타항공이 정말 좋아할 만한 부분을 되게 뾰족하게 잘 매칭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합격생분들은 굉장히 자소서를 진솔하게 적으셨는데 진솔하게 적었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내 자랑 스토리만 어필했던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좀 실패했거나 잘 못했거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그때 깨달았던 것들을 쓰셔서 굉장히 이 친구 자체가 굉장히 진솔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보여준 최종 합격생들 자소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더 신랄한 예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멤버십 영상에서 직접 대화나는 걸 보시면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생들의 총평을 좀 해보자면, 단 한자도 다른 항공사에 쓸 수 있는 내용이 겹치는 게 없어요. 오로지 이스타항공을 위한 자소서를 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화법이나 말투 같은 것도 좀 이 친구의 캐릭터가 좀 담기는 굉장히 의지 있는 화법을 썼다라든지 아니면 좀 따뜻하고
공감 있는 화법으로 썼다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협업을 잘하고 소통 잘하는 사람의 화법으로 썼다라든지 그런 게 좀 느껴지는 진솔한 자세서 톤이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이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것들이 이스타항공의 상황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많이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이스타항공 자체가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많이 극복하고 이겨내온 항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스토리텔링에 잘 보여서 이번은 우리가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는 직관적으로 딱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잘 맞는 사람이다라는 걸 잘 이겨낸 부분이 좀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번 항목과도 연관이 됐는데 우리 회사를 나만의 어떤 이미지로 나만의 관점으로 잘 해석하고 있는 사람. 그쵸?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회사를 어떤 이미지랑 어떤 기업처럼 어떤 걸 잘하는 회사로 명확하게 이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서비스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리는 이 회사의 방향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철학과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스타항공이 예를 들면은 여정의 마지막까지 여행 도착한 후에도 그 뒤에의 어떤 고객의 만족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항공사, 끝까지 책임지는 항공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내에서 승객분이 일본에 내려서 뭐 어디가 맛있어요 물어본다고 했을 때 내가 이런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적어드린다든지 이런 내가 서비스 했을 때 나만의 어떤 잘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닐 때 나만의 차별성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1번 항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 분들이 붙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합격생 분석은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 숨이 차네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바뀌었기 때문에 1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번, 직전에 합격하셨던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2번, 3번 항목 그대로 적어도 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체형이 좀 달아서 났기 때문에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되고 조금 바꿔보고 싶다면 화법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은 그대로 하셔야 되니까 첫 문장을 조금 더 잘 들리게 바꿔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번 항목이 승객에게 기억에 남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스타항공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지 회사의 이미지와 연결해야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면접관이 비슷한데 1번 항목을 굳이 바꾼 이유는 이 부분을 보겠다는 거예요. 보겠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종 합격생들이 있잖아요. 그 최종 합격생들 공통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회사에 대해서 정확한 내가 이미지를 갖고 있고 그 이미지는 내가 서비스할 때 나의 철학과 방향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뽑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소서 항목에 굳이 바꾼 거예요. 이런 분들을 더 핏되게 뽑고 싶어서. 그래서 1번 항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데 의도를 좀 파악을 해보면 이 부분이 기업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을 어떤 이미지로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갖고 있는지 그게 바로 기업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타항공은 땡땡이다 라고 정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이스타항공은 세이프티 스타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친근한 것, 필요한 것들을 친근하게 기억에 남게 하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착안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또 이스타항공이 실제로 안전에 40%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에 집중하고 있는 항공사라고 난 생각해. 그래서 나는 정말 인생 맛집, 미슐랭은 진짜 단일 딱 하나 본지, 자기네들 메인 메뉴를 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타항공이 뭔가 식당으로 따지면 미슐랭, 투스타 같은 항공사야. 그러면은 저는 이스타항공은 인생 맛집, 그 다음에 미슐랭 투스타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실제 제일 중요한 거에 이런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타항공이
국제선 여정 변경 수수료 같은 거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런 걸 봤었어요. 진짜 우리 같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백종원 국민 맛집, 이런 서민 맛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좀 이스타항공은 정말 주머니 사정을 생각해주는 정말 서민 맛집 같은 항공사다. 꼭 비유를 하지 않으셔도 이미지를 기업 분석의 느낌으로 딱 정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뭐고, 회사가 진짜 실제로 하고 있는 게 뭐고, 국제선 여행 수수료 무료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게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흐름으로 가시는 거죠.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이스타항공이 알리페이, 스타페이를 제공해서 취향지에서 도착해서 즐겁게 여행 갈 수 있게끔 끝까지 책임진 항공사잖아요. 그러면 승객의 행복을 도착해서 진심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항공사라고 또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기업 분석을 통해서 이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명확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걸 듣고 싶어서 항목을 바꾼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부분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스타항공은 본인의 색깔이 뚜렷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좀 남들 다 하는 세심한 항공사다, 행복 추구 항공사다, 안전한 항공사다, 이런 단어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창적인, 나만 할 수 있는 단어를, 키워드를 가지고 회사를 분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거, 서민 맛집 또는 진짜 행복을 끝까지 책임지는 항공사, 또는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인생 맛집, 그죠? 세이프티 스타, 뭐 이렇게 조금 더 나만의 언어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관점으로 회사를 좀 바라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제공하실 때 이스타항공이 실제 하고 있는 것들을 디벨로프 시킨다든지, 거기서 살짝 응용하신다든지, 아니면 현실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스타항공 이해하고 현실이 가능한 부분을 제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걸 이제 제시를 할 때 실제로 이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좀 제시할 수 있는 방향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것보다 내가 올리브 영에서 일했기 때문에 좀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뭐 이런 키트,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것들, 경험을 토대로 한 시선이 움직여서 제안하는 것들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구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스타항공은 땡땡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이스타항공 이런 게 더해진다면 어떠한 항공사로 기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럼 첫 문장에는 원하시는 부분의 대답을 딱 인사이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이스타항공의 이유, 실제로 이스타항공이 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제안한 것들에 대한 설명, 저는 그래서 이러이러한 걸 제안하고 싶고 이러이러한 게 있다면 이스타항공이 어떤 도움이 될지가 본론에 잘 나오시고요. 마지막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겠다, 포부가 간단히 나오셔도 되고 빠지셔도 됩니다. 이 구조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예시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서민 맛집, 왜냐하면 국제선 여정 변경 수수료 무료로 했고, 그 다음 합리적인 부분에서 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좀 들어서 만약에 쓴다면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스타항공이 합리적인 배려를 해주는 서민 맛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타항공의 이러한 철학을 담아서 기내 알림톡 서비스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이스타항공이 기내에 도착 후에 일정 변경, 대중교통 정보, 환승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인데, 고객의 상황을 미리 고려해주며 이스타항공의 작지만 확실한 배려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만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태도나 마음 씀씀이까지 합리적이고 배려한다라는 이스타항공이 그런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추천하고, 이렇다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라본 이스타항공의 그런 시선과 관점이 아주 명확하고, 그거를 실제로 가능한 느낌으로 제안하시고 풀어가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저는 이스타항공이 끝까지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 같은 항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알리페이나 스타페이를 통해 다양한 간편 결제를 제공하며 여정 이후에 그런 승객분들의 행복한 여행까지 책임지는 항공사라는 인식을 준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에 더해 저는 이스타항공의 여행 플랜 카드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도착지 맛집, 명소, 환전소 등의 정보를 담은 QR카드로 탑승 시에 제공해 목적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제공한다면 이스타항공이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여정을 함께 설계해주는 따뜻한 동행 파트너로 승객분들께 기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이스타항공이 하고 있는 거 세이프티 스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안전 관련된 걸 재밌게 풀어내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발전시켜서 세이프티 토크라고 해서 실질적인 그런 불편한 상황들, 실질적인 정보를 카툰이나 짧은 음성 또는 콘텐츠로 제공해서 친근하고 재밌게 느끼는 그런 이스타항공의 정체성, 친근함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추천하고 싶다. 이런 방향성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타항공을 좀 어떻게 바라봤고 이스타항공의 서비스를 기존 걸 이해해서 현실이 가능하게 이스타항공답게 풀어주시되 키워드나 단어 같은 걸 너무 평범하지 않게 다른 항공에서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타항공의 맞춤형으로 제안하시고 그런 키워드를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좀 길게 좀 찍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채용이 좀 많은데 하나하나 되게 간절하다 보니까 저희도 간절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찍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스플라잇은 얼굴 걸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합격으로 좀 보답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긴 곳 헤매지 않고 정말 신뢰받는 12년 동안 승무원업계에서 정말 얼굴 걸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조스 오시면 여러분들 강점 가지고 실제로 이제 자소서부터 최종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다 봐드리거든요. 끝까지 최종 합격까지 든든히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서 자소서 꼭 쓰셨으면 좋겠고요.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 필요한 영상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